그래서 이제 RAP를 할 건데, 마지막으로 RAP를 할 건데, RAP의 이제 법리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너무 오래 미확정된 권리 상태로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확정된 권리로 계속 두면 이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게 뭐 21년 이상 길다. 기준이 21년이에요. 대부분 한 세대라고 하죠. 30년 정도인데 원래는 21년을 동안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내가 퓨처 인터레스트를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보이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권리는 처음부터 없는 걸로 보자라고 하는 게 RAP 룰입니다. 그래서 그럼 미확정된 권리만 RAP 위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프레젠트 인터레스트는 RAP 위반일 수가 없죠. 이거는 지금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권리인데 어떻게 RAP 위반이 되겠어요? 그럼 퓨처 인터레스트 중에서 RAP 위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다는 아니고요. 총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RAP예요. 그래서 RAP 문제 나오면 요것만 확실하게 아셔도 맞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얘가 갖고 있는 권리가 얘네 넷 중에 하나가 아닌데 RAP냐라고 물어봤다. 그럼 무조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리버전은 안 돼요. 리버전은 아까 뭐라 그랬죠? 양도인이 갖고 있는 미래 이익, future interest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도인이 갖고 있는 거는 절대 미확정이 그 RAP 대상이 아닙니다. RAP 위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양도인은 굉장히 어떤 제3자랑 좀 다른 위치예요. 그래서 양도인은 RAP 위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제3자들 중에서 리메인더 중에서도 베스티드 리메인더는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확정된 사람들니까 얘네들도 대상이 될 리가 없죠. 대부분. 하지만 딱 하나가 있는데 오픈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녀들 이렇게 클래스로 묶인 경우에는 미확정된 상태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VR 중에서는 오픈만 됩니다. 그다음에 CR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정지 조건 같은 게 들어있고, 막, 사람들이 이제 확정이 됐지 않아 있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VR, 오픈, 그다음에 CR까지. 그다음에 executory interest도 이제 가능하죠. 아까 어떤 조건이 붙으면 조건이 만족이 되면 얻게 되는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조건이 생기려면 뭐 21년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RAP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문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티나게 나오는 게 이게 옵션 선매권인데 옵션 또는 그 다음에 right of first refusal라고 하는데 가끔 나옵니다. 부동산 매수 옵션 또는 선매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부동산에 대해서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부동산을 어떤 가격에 내가 제일 먼저 살 옵션이 있는 거예요.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 권리가 있는 거죠. 자, 요런 권리도 이제 인터레스트입니다. 퓨처 인터레스트죠. 자, 얘도 이제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21년 이상. 그러면 이제 RAP 위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옵션이나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을 수 있는 기간이 21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는 거죠. 그 조건 자체가. 그러면 이게 RAP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AP 이 룰은 당연히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M이기 때문에. 그래서 no interest is good unless it must vest if at all not later than 21 years after some life being at the creation of interest. 그러니까 이 인터레스트 크리에이션 그 시점에 그 라이프 인 빙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21년 이내에 베스트가 안 되는 거죠. 베스트가 안 된다면 확정이 안 된다면 그 인터레스트는 not good이다. 그러니까 보이드하다. 이렇게 참 안 헤어집니다. 자, 이게 미국식 표현에서 잘 안 헤어지지만 그래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권리가 생길지 말지가 쉽게 말하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죽고 나서, 그죠?
그 인터레스트의 창조 그 시점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죽고 나서 21년 안에 100% 결정이 되어야만 얘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결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면, 최악의 경우 없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 권리는 처음부터 void, RAP 위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 권리들 아까 얘기했듯이 요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확정된 권리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설명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양도인, 그러니까 아까 리버전이라고 했죠. 그 리버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리버전은 절대 안 돼요. 양도인은 안 되고요. 얘는 당연히 안 되죠. 얘는 얘가 리버전이군요. 리버전 한 종류군요. 얘네들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 다 얘기했던 거고요. 자, 그럼 유형을 먼저 보실게요. 이 안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문제들이. 자, 단골 문제들. 자, 교회가 문 닫으면 B한테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의 예제죠. executory interest. 그러니까 A한테 땅을 교회에 땅을 줘. A가 교회에 땅을 줘. 하지만 교회가 종교 용도로만 그 사용을 만약에 중단한다면 if죠. B한테 넘어갈 거야. 자, B가 갖고 있는 건 executory interest예요. 그러니까 executory interest인데 교회가 종교적 용도로 사용하기 중단한다면이란 이 요건 자체가 무제한이죠. 얘가 500년 뒤에 중단을 한 거예요. 종교적 용도를.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500년 동안 B는 소유권이 불확정된 상태로 21년 이상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A가 죽고, 그죠? B가 죽었는데 또 확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아니 A가 교회에 땅을 줬군요. 그러니까 A는 다 죽었어요. 여기 이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다 죽어도 종교적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1년이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트레스트가 크리에이션 되는 시점에 A랑 B가 살아있고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메저린 라이프가 되고요. 교회가 아주 독실해서 500년 동안 운영이 됐는데 500년 뒤에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죠? 그러면 B의 후손이 권리를 행사하러 옵니다. 안 되죠. 왜냐면 B의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이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고 나서도 한참 뒤 500년 후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 했던 말 잘 적어놨어요. 무효다. 그래서 이제 지워집니다. 이 부분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손주가 25살이 되면 준다. 자, 이게 아까 그 VR에서 서브젝트 오픈 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A가 아들한테 라이프 에스테이트를 줬는데 그 후 25세가 되는 첫 번째 손주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메저링 라이프가 A랑 이제 아들이겠죠. 근데 만약에 손주라는 건 계속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들이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럼 0살이겠죠. 근데 죽은 다음에 메저린 라이프가 그 아들이 죽은 다음에 21년째 이 손주는 25세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주 입장에서는 메저린 라이프가 죽은 다음 21년 동안 권리가 확장이 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RAP 위반이다. 아시겠죠?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만약에 태어나면 어쩔 건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만약에 이게 21세였다. 그러면 이거는 RAP 위반이 아니에요. 왜냐면 최소한이 0살이기 때문에 일단 죽기 바로 직전이 애는 어쨌든 손주를 낳아야 되잖아요. 죽은 다음에 손주를 낳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21이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RAP 위반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여기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3. 아까 얘기했던 그 선매권 옵션, 진짜 부동산 그를 살 그 권리. 자, 이거는 A가 B한테 땅을 팔면서 나중에 A가 남은 땅을 팔려고 하면 B와 B의 상속인들이 우선적으로 살 권리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름이 뭐였죠? 여기서
option and right of first refusal. 그러니까 이 옵션이 따로고요. 이제 이것도 따로입니다. 그래서 right of first refusal. 그래서 ROFR이라고 외우시면 편합니다. first refusal. 우선 선매권이요. 먼저 살 권리예요. ROFR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A가 남은 땅을 팔려고 하면 B와 B의 상속인들이 우선적으로 살 권리를 갖게 돼요. 그런데 A가 남은 땅을 팔려고 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500년 뒤에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A가 A뿐만이 아니라 A의 상속인들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B뿐만이 아니라 B의 상속인들까지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A, B가 다 죽고 나서도 이 상속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속인들끼리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 후에 죽었고 상황이 150년이 흘렀죠. 그러면 A의 이제 그 손자죠. 고손자. 150년이 흘렀으니까. 땅을 팔려고 내놨는데 B의 고손자들이 나타나서 heirs들이 나타나서 우리 고조 할아버지 계약서에 나한테 우선권이 있다고 적혀 있어. 라고 하면 이게 되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 자체가 지금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 B와 B의 상속인들의 권리가 미확정적인 상태로 21년 이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RAP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valid, void다, void. 그래서 이 주체를 heirs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따라다니는 유령 같은 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상속인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heirs입니다. 그래서 그냥 B라고 했으면 이게 RAP 위반이 아니에요. 근데 B와 B의 상속인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상속인이 중요합니다. heirs and assigns.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RAP의 기본적인 법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미확정된 이익으로 남게 만들면 부동산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한다고 봐서 다 무효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RAP를 풀려면 일단 처음에 지분 확인을 먼저 하랬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요. 하나여야 되고요. 일단 요거 아니면 다 RAP 위반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가 걸러져요. 그 다음에 메저링 라이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과 관련이 되는 살아있는 사람을 다 찾아봅니다. 그래서 다 사망시키세요. 자, 그다음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죠. 그래서 21년 조건 뒤에도 확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요렇게 요 세팅대로 푸시면 되고요. 이제 특별한 문제들이 특수규칙 문제가 있는데 먼저 간단한 거 먼저 보실게요.